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한 장이 평범했던 75살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LH공사에서 온 통지서 속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180억 원. 도시개발 보상금으로 받게 된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평생 쪼들리며 살았던 어머니에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웃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들이 더 무서워.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 되는 거 봤잖아.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키운 새 아들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 아들들은 어떨까? 이 거대한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시험지 앞에 선 기분이었죠.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돈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대문 근처의 작은 한옥에서 받은 LH공사 통지서를 본 순간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52억 원의 토지 보상금과 28억 원의 건물. 보상금 도합 1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있으니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0의 개수를 하나씩 세어보며 1, 2, 3. 정말 180억이 맞나 하고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평생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수백억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통장에 100만 원 넣는 것도 큰일이었던 제가 말이에요. 며칠 전 이웃 김씨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들이 더 무서워.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하고 넘겼는데 막상 이런 거액을 받게 되니 할머니 말이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보며 새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겨울밤 연탄불 앞에서 함께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던 따뜻했던 시절. 엄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살자며 천진하게 웃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그때는 라면 끓여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라며 안겨오던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새 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첫째 민수는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씩만 들렀고 분식점을 운영하는 둘째 창수는 생계에 쫓겨 어머니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직 상태인 막내 경수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점점 연락을 끊어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현실이 그저 서운할 뿐이었어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수십억 상속 문제로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 일들. 심지어 돈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는 사건들까지 말이에요. 특히 작년에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생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해한 그 참혹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했거든요. 과연 18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불안감이 밤새 나를 괴롭혔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검은 먼지 날리는 골목에서 자식 셋을 키워낸 내 인생이 이런 시험대에 오를 줄이야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 몇 달 전 창수가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을 나누어 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과연 내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새벽부터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한복을 꺼냈어요. 몇 년 전 명절 때 입던 것으로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고 색깔도 바랜 옷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입고 나가지 않을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이게 바로 필요한 모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노인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기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시험해 볼 대상은 대기업 임원인 첫째 민수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녀석은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씩만 얼굴을 비췄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아들이 따뜻하게 맞아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젊은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며 어쩌면 내 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작은 위로를 해봤어요. 강남역에서 내려다 보이는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목이 아팠어요. 경비실을 지나며 아들 집에 왔다고 말하는데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잠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곧 긴장감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1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문이 열리자 민수가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을 하시지.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는 대조적으로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민수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주식 차트를 보면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의사가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주식 차트에서 잠깐 시선을 돌린 그가 5천만 원이요? 어머니. 하며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변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택시비나 받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수술비보다 택시비를 더 걱정하다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둘째와 셋째가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평생 희생해서 키운 자식이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말이에요. 분식점을 운영하는 둘째 창수를 찾아가는 길은 첫째를 만나고 온 것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혹시 창수는 다를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어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예감이 있었거든요. 분식점 앞에 도착하니 손님들로 북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창수의 모습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첫째보다는 서민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수가 어머니 하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반가워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첫째보다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 기다리라며 의자에 앉혀주고는 라면 하나를 끓여주더라고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에 잠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첫째에게 했던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수야,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순간 창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더니 어머니, 정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며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에 월세까지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요. 첫째와는 다르게 창수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 정말 어려운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다음 달 재료비로 써야 하고 카드 대금도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첫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였죠. 창수는 마지막에 지갑을 열어보더니 이것밖에 없네요 하며 10만 원을 꺼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대신 제가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볼까요? 혹시 분할 납부라도 되는지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첫째의 냉정함과는 달리 창수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진짜 같았어요. 분식점을 나오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창수의 경우는 첫째와는 달라서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과연 막내 경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직 상태라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들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두 아들을 만난 결과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없었고, 둘째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고시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두 아들을 만나고 난 후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막내 경수는 6개월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난 후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녀석이지만 어릴 때부터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림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점점 서민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고시원 앞에 도착하니 낡은 건물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살게 만들었구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205호 문 앞에서 노크를 했더니 누구세요? 하는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야 하고 대답하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경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옷도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거든요. 고시원 방 안은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는데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수는 얼른 의자를 내주며 앉으세요, 어머니.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하며 챙겨주려고 했어요. 냉장고 대신 작은 미니 냉장고가 있었고 그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하며 말렸지만 경수는 이미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으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력서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하며 밝게 웃었거든요. 라면을 끓여주면서도 계속 내 안색을 살피더라고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하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경수야, 사실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경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말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며 내 손을 잡고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고 대답했는데도 경수는 계속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더니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10분 후에 돌아온 경수의 손에는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27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드릴게요. 하며 내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27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그게 경수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니야, 경수야. 너도 생활해야 하는데 어떡하니? 하며 돌려주려 했지만 경수는 완강했어요. 어머니,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어머니 건강은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라도 더 구해서 돈을 모을 테니까. 일단 이걸로 급한 불이라도 끄세요. 하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27만 원이라는 돈이 객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 속에 담긴 경수의 마음은 형들이 줄 수 있는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 돈이 부족하면 의사 선생님께 사정해서 분할 납부라도 되는지 물어볼게요. 하며 진심 어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동안 간병도 제가 할게요. 면접도 미루고 계속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내어주고도 모자라서 시간까지, 몸까지 다 바치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경수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 하고 물으니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가 모두 어머니 덕분인데. 이런 때 도와드리지 못하면 제가 사람이에요? 하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놓고 새 직장도 구하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하며 환하게 웃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막내가 보여주는 진심 앞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들과는 너무나 다른 경수의 반응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첫째 민수는 5천만 원을 5만 원 택시비로 축소시켰고, 둘째 창수는 미안해하면서도 10만 원이 한계였는데, 막내 경수는 자신이 가진 27만 원 전부와 함께 자신의 시간과 정성까지 모두 바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더욱이 어머니, 혹시 더 급하시면 제가 아는 형한테 부탁해 볼게요. 그 형이 용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어요. 하며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 경수야. 엄마가 알아서 해볼게 하며 일어서려는데 경수가 내 팔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너무 속상해요. 하며 진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고시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세 아들 중에서 진정한 효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가진 것이 가장 적은 막내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줬고, 가진 것이 많은 형들일수록 계산적이고 인색했어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확인한 하루였죠. 이제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섰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막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었죠. 이틀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나는 막내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수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니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묻는 경수에게 아니야.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1시간 후 경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내 표정을 본 순간 어머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라며 더욱 걱정스러워했거든요. 나는 경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경수야, 사실 엄마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수술받을 병 같은 건 없어. 경수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럼 어머니가 왜? 라고 물었어요. 나는 LH공사에서 온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우리 집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18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어 라고 말했어요. 경수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1, 10, 100.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라는 경수의 질문에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형들의 반응을 들려주었어요. 민수는 5만 원 택시비만 주면서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고 했고, 창수는 미안해하면서도 10만 원이 한계라고 했어. 하지만 너는 가진 전부인 27만 원을
다 내어주고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했잖니. 이야기를 들은 경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형들이 정말 그랬어요? 라며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수가 갑자기 어머니 180억이면 형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지금 실감이 안 나거든요. 라며 형들을 감싸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들한테 진실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첫째 민수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안 계세요? 라며 큰 소리로 부르더니 거실에서 우리를 발견하고는 아, 경수도 와 있네 라며 어색하게 웃었거든요. 민수 뒤로 둘째 창수도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다른 정장 차림에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준비하시라고 가져왔어요. 라며 민수가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어머니 수술비는 마련했어요.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창수도 저도 2천만 원 준비했어요. 분식점 담보로 대출받았거든요. 라며 자랑스럽게 돈을 내놓았어요.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만 원, 10만 원도 아까워했던 아들들이 갑자기 수천만 원을 들고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때 민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LH공사에서 보상금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면서요?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머니 수술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요. 창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8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앞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계산적이 되고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려 하는 역설적인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막내 경수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진심이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반드시 정신적 풍요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첫째와 둘째가 보여준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계산적이 되고 진정한 인간관계보다는 손익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막내의 마음 속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나요? 내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시나요?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 속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첫 반응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내 마음의 거울이 아닐까요? 하지만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현명한 시험을 통해 가족들이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본다면 진정한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